스웨덴이 왜 망하는지 아세요? 전 알아요. 그리고 저한테 딱 하루만 주면은 저는 맨 먼저 뭘 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바로 국경부터 닫는 거예요. 이걸 너무 세다고 느끼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근데요, 스웨덴은 바로 그 반대로 가다가 망가졌어요. 막아야 할 것 안 막았고, 내보내야 할 것 안 내보냈고, 나라 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여기서 살 거면은 뭘 지켜야 하는지도 그까지 분명하게 못 박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조금씩 떨어진 게 아니라 조금씩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국가는 약해지는 순간 범죄자보다 먼저 평범한 시민의 표정이 바뀝니다. 밤길을 비하게 되고 아이들한테 저 골목은 가지 말라고 하게 되고 지하철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돌면은 괜히 시선을 비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너지는 나라의 표정이에요.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일상에서 조심부터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스웨덴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90년대 스웨덴은 지금보다 훨씬 안전했고 훨씬 조용했고 훨씬 단단했습니다. 여름 저녁에 밤 10시가 넘어도 하늘이 완전히 어둡지 않았고 저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엄마는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고 아빠는 문을 잠가도 불안해서 잠그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람들이 기본선을 지킬 거라고 믿고 살던 나라였어요. 근데요, 그 평범함이 제일 비싼 거였어요. 안전은 공짜가 아니고 질서는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국경은 열려 있다고 멋있어서 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지킬 힘이 있어야 돼요. 선이 있어야 되고 그 선을 넘으면은 대가가 있다는 걸 국가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스웨덴은 그걸 못했습니다. 계속 착한 나라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계속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고 싶어하고 계속 현실보다 이미지부터 챙기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쌓이고 정치는 늦고 시민들만 불안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걸 인정 이야기로 끌고 갈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거 너무 사구려요. 비보색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오직 법, 책임, 문화, 통합만 봐요.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스웨덴어 배우고 일하고 세금 내고 사회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들 존경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있었고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반대예요. 불법으로 들어와 놓고 신원도 불분명하고 언어도 안 배우고 법도 우습게 보고 복지는 당연한 돈처럼 여기고 일은 안 하거나 그림 경제 안으로 숨어버리고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처럼 살 거면은 그건 이민이 아니에요. 그건 국가를 갈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피해를 늘 성실한 사람들이 먼저 받아요. 세금 내는 사람들이 받아요. 밤 늦게 퇴근하고 여성이 받아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받아요. 조용히 살고 싶은 노인들이 받아요. 정책 잘못 만든 사람들이 좋은 동네에서 삽니다. 경호 받습니다. 말을 예쁘게 돌릴 시간도 있어요. 근데 일반 시민은 그럴 수는 없어요. 집 앞 분위기가 달라지면은 그게 바로 삶의 질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 이게 제일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불안을 떠안는 건 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은 스웨덴에 있는 친구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그냥 안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동생한테 이제 저쪽 근처는 밤에 혼자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한참 줌을 들이다가 그냥 분위기가 안 좋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문장을 아직도 못 잊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다. 원래 안전한 나라 사람들은 위험을 그렇게 말해요. 아직 정확한 단어를 입이 울리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인정하는 순간 내가 잘한 나라가 더 이상 나를 편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 순간 애국심도 같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더 세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주면은 국경부터 닫습니다.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실행입니다. 스웨덴을 다시 세우려면은 맨 먼저 물줄기부터 막아야 돼요. 싱크대가 터졌는데 바닥만 닦고 있으면은 집이 멀쩡해지지 않잖아요. 지금 유럽이 딱 그 짓을 계속했어요. 사건이 터지면은 해외하고 검토하고 표현 조심하고 위원회 만들고 또 말만 합니다. 그 사이에 국가가 더 약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분노가 아니에요. 속도예요.
집행력이에요. 불법 재료는 말장난으로 후릴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이면 불법입니다. 신원 다시 확인하고 재료 자격 다시 보고 범죄 이력 확인하고 법적 절차 재단 빠르게 밟아서 송환 가능한 사람들은 송환해야 합니다. 국가가 자기 문을 관리하지 못하면은 그때부터 국가는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나면은 또 반족이에요. 이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남을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기준이 아주 분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살 거면은 언어 배우세요. 일하세요. 세금 내세요. 법 지키세요. 여성폭력, 명예를 핑계로 한 통제, 갱문화, 복지 악용, 세금 회피 이런 건 문화자해라고 봐주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법지와 중노라는 행동입니다. 전 음식 다르고 옷 다르고 피부색 다른 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나라의 규칙보다 자기 집단 규칙이 더 위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서 동합은 끝입니다. 그리고 동합이 끝나는 순간에 공동체는 조용히 갈라집니다. 제가 지금 호주에 살고 예전에 미국에도 살아봤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보이게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오히려 비교가 더 또렷해져요. 특히 한국을 생각해보면 더 그렇습니다. 한국은 아직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자산이 있어요. 밤에 편의점에 가는 건, 지하철에서 잠깐 졸 수 있는 건, 늦은 시간에도 기본선은 지켜질 거라고 믿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걸 너무 쉽게 당연하게 봅니다. 근데 그게 나라의 핵심이 자산이에요. 반도체보다, 건물보다, 동기보다 일상에서 느끼는 기본 안전이 더 비쌉니다. 유럽이 제일 멍청했던 게 그게요. 그 자산을 무한한 줄 알았어요. 계속 깎아 먹어도 안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유럽을 너무 낭만적으로 보면 안 돼요. 복지 좋다, 인권 선진국이다, 열려있다 이런 말만 듣고 그 안적이 어떤 대결을 찔렀는지 안 보면 안 됩니다. 국가가 자기 방어를 포기하면은 복지도 흔들리고 교육도 흔들리고 신뢰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사람 마음이 먼저 망가져요. 부모가 딸한테 저 지역은 가지 말라고 하고 아들이 늦게 들어오면은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고 폭발음 비슷한 거 들려도 다들 또 인가보다 하고 지나간다면은 그 나라 겉이 아무리 멀쩡해도 안적이 이미 많이 썩은 거예요.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그 반대 때문이에요. 한국은 아직 국가가 손을 구해야 한다는 감각이 살아있어요. 질서를 우습게 보면은 안 된다는 감각, 공공장소에서 기본선을 지켜야 한다는 감각, 남한테 비해주면은 안 된다는 감각, 그거 아직 남아있어요, 한국에서. 그걸 잃으면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경제가 커도 소용없고, 건물이 높아도 소용없어요. 밤에 혼자 걸을 때 심장이 먼저 긴장하면은 그 나라 이미 비싼 걸 잃은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그래서 더 불안해요. 무너지는 과정은 처음에는 늘 비슷하거든요.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고 강하게 말하는 사람은 뭐 과격하다고 물고 국경 얘기하면은 차갑다고 하고 범죄 얘기하면은 혐오라고 덮어버립니다. 근데 진짜 차가운 건 국경 관리가 아니에요. 진짜 차가운 건 자기 국민이 겪은 불안을 몇 년씩 방지하는 거예요. 진짜 잔인한 건 불법을 방지해서 성실하게 사는 시민과 성실하게 적응하는 합법 이민들까지 같은 혼란적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규칙이 약하면은 제일 먼저 피해보는 건 원래 규칙을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웨덴 중리가 딱 하루만 된다면은 저는 이미지 관리 안 합니다. 기자들 앞에서 예쁜 말을 안 해요. 바로 국경 통제 강화합니다. 불법 재료 전수 점검 시작합니다. 범죄 연계자 우선 분리합니다. 송환 가능한 사람들은 신속하게 돌려보냅니다. 동시에 합법 재료자한테도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할 겁니다. 여기서 살 거면은 언어 배우세요. 일하세요. 세금 내세요. 법 지키세요. 국가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국가를 약하게 만드는 건 절대 허용하면 안 됩니다. 복지는 기생수단이 아니라 제도약 장지해야 합니다. 통정은 기준을 대체할 수 없어요. 학교, 경찰, 법원, 복지 시스템까지 전부 같은 메시지를 내야 합니다. 스웨덴은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나라라고요. 나라는 무너뜨리는 건 전쟁만이 아니에요. 손을 묶는 비겁함도 나라를 무너뜨려요.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현실보다 체면을 먼저 챙기는 엘리트도 나라를 무너뜨려요. 저는 스웨덴이 다시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단 오해하지 마세요. 저 다시 스웨덴에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 전에 인정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뭐 잘못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약해졌는지, 왜 시민들이 먼저 불안해졌는지 그걸 인정해야 다시 세울 수 있어요. 그 시작이 국경이고 그 다음이 책임이고 그 다음에 통합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미워하다는 말을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예요.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지키자는 말이에요. 밤에 혼자 걷는 여성, 세금 내는 노동자, 규칙 지키며 적응하는 합법 이민자, 아이 키우는 부모, 그 사람들은 먼저 지키자는 말입니다. 국가가 누가 편인지 다시 분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스웨덴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스웨덴 사랑합니다. 근데 계속 미루면은 끝난 나라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고칠 수 있을 때는 안 고치면은 나중에 고치는 게 아니라 수습만 하게 돼요. 저는 그걸 제 나라에서 봤어요. 그래서 더 세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는 선해야 해요. 맞아요. 근데 국가가 선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집을 지키는 거예요. 문을 열지 말아야 할 때는 닫아야 돼요. 내보내야 하는 사람들은 내보내야 돼요. 남을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 기분을 잃으면은 스웨덴 사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은 갑자기 깨닫게 돼요. 우리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평범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였다고요. 저는 그 말을 더는 듣기 싫어요. 그래서 하루만 주면은 저는 맨 먼저 국경부터 고칩니다.